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스티브 무누신 미 재무부 장관이 북한 김정은에게 유입되는 달러 1달러까지도 샅샅이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김정은이를 굴 밖으로 끌어내기도 했지만 달러벌이 이 미국의 단독 제재로 김정은의 달러를 틀어 막았었죠. 그 이후에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이후에 북중 국경을 봉쇄한 김정은, 얼마나 지금 북한 내부가 심각합니까? 최악의 식량난과 최악의 경제난, 외환난, 에너지난에 고난의 행군 때보다도 더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아니겠습니까? 자, 김정은 달러벌이 막히자 우간다 북한 대사관 철수를 했으며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가 김정은을 또 한 번 박살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북한 우간다에서 대사관 철수, 외화벌이 막히자 극약 처방. 북한이 동아프리카의 우간다에서 대사관을 철수했습니다. 대북 제재로 인해 그동안 이 지역에서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해왔던 군사 교류와 외화벌이 사업 등이 지지부진해지자 북한은 대사관 철수라는 극약 처방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우간다 언론 더 인디펜던트는 정동학 우간다 북한 주재 북한 대사가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을 예방하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정동학 대사는 이날 대통령실을 예방하고 북한이 아프리카에 있는 대사관의 수를 줄이는 전략적인 조치를 취했다라며 북한 대외 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우간다 대사관을 폐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적도 기니 주재 북한 대사가 우간다 주재 대사를 겸직할 예정입니다. 북한 정권은 1963년부터 우간다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군사협력 과정과 군사시설 건설 지원 업무 협약 등을 체결하고 우간다를 군사적으로 긴밀히 협력관계, 협조관계를 구축해왔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후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북한의 정동학 대사는 우간다와 북한 사이의 양국 관계가 이 변화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라고 확언한다라며 우리의 우정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옛 트위터 X에서 퇴임하는 정동학 북한 대사를 대통령 청사에서 만났다라며 정동학 대사가 10년 동안 근무한 것에 감사드리며 행운을 빈다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정동학 대사는 지난 2009년 우간다 부대사로 임명됐고 2017년 대사로 임명된 바 있습니다. 2017년 당시 우간다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 대북 군사 교류 중단 방침을 밝힌 뒤 자국 내에 북한인 군사 전문가와 업체 관계자들을 추방하자 북한은 명경철 대사를 정동학 대사로 교체했습니다. 북한이 아프리카에서 대사관 수를 줄이는 이유는 현재 진행 중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그간 북한이 아프리카에서 진행해왔던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고 비용적으로도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결국 우간다에서 달러가 막히자 북한 김정은은 우간다 북한 대사관 철수라는 극약 처방까지 내놓은 겁니다.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수국장은 이날 자유아시아 방송과의 통화에서 북한은 아프리카에서 많은 사업을 해왔다라며 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는 판단하에 철수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수국장은 최근 북한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금을 전략하고 정권을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업 수익성이 좋은 것으로 이전하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는 중동이나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어 수출, 해외 노동자, 해외 식당, 무기 밀매 등 기존의 외화벌이 수단이 차단되자 새로운 외화벌이 수단으로 사이버 분야에서 악의적인 활동에 집중해 오고 있습니다. 자, 통일부가 작심을 하고 김정은을 박살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만성적 식량난 속에서도 북한 김정은 일가를 위한 사치품 수입이 연간 수억에서 수십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이 연간 수억, 수십억 원 상당 규모로 김정은 일가를 위한 사치품을 수시로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북한 김정은 정권을 정조준을 했습니다. 사치품 공급과 이전 자체가 대북 제재 위반인데다 김정은 일가 관련 정보가 극비여서 정확한 수치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탈북자 증언과 정보 당국의 현지 정보를 바탕으로 추정한 것이라고 통일부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코로나 시기 국경 봉쇄로 반입 규모가 일시 위축됐으나 작년 하반기부터 회복되는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의 사치품에 대해서 소상하게 통일부가 강조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구입 품목은 평양의 노동당 서기실이나 최고위층이 직접 선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통일부 당국자는 말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정은 일가를 위한 사치품 조달은 서기실 지휘 아래 통치자금 관리 조직인 당 39호실 등이 관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보석과 시계, 고가 브랜드 제품 등 사치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북한은 친북 성향 국가나 유럽에 파견된 공관원, 상사원들을 동원해 사치품을 구매하고 반입한다라고 통일부는 강조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은 각국에서 수집, 구매한 사치품을 중국, 북한 국경지역에 집하하고 육로, 해상 또는 항공편으로 운송하는 방식을 쓴다라며 경유지를 여러 단계 거치는 방식으로 최종 도착지를 숨겨 밀수하는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북중 국경 봉쇄 기간에는 육로 반입이 어려워 화물선을 이용해 불편법으로 사치품을 은밀하게 선적한 후 반입했고 최근 봉쇄 완화로 신의주 쪽 육로가 열리며 화물열차, 차량을 이용하는 비중이 증가 추세로 보인다고 통일부는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일가는 최근 심각한 식량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공개석상에서 사치품을 노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스위스 브랜드인 IWC의 시계를 차고 다니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됐고 배우자 리설주와 딸 김주에도 공식 석상에서 각각 스위스 브랜드 모바도 시계와 디올 외트를 착용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러시아 방문에서도 김정은이는 IWC 스위스 명품 시계와 몽블랑 펜을 사용했으며 여동생 김여정이 1천만원 이상의 디올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일반 주민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김정은 일가 사치품 소비를 과시하는 모습이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김정은이 축군의 사치품을 선물하는 사치품 통치술 또는 시계 통치술도 엘리트 탈북민 등의 증언을 통해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당, 정, 군 간부들은 정치, 군사, 행사 등 주요 게시 때마다 김정은 선물 정치 일환으로 사치품을 수령합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정은이 각별히 총애하거나 군사 분야에서 특별히 성과를 거둔 당 간부들에게 고급 차량을 하사한다라며 김정은 일가 생일이나 당 대회 등 계기에 행사 선물로 오메가 같은 스위스제 시계나 최신 휴대용 전자제품을 지급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가 매우 이례적으로 김정은 정권의 사치품을 질타한 부분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바뀌고 난 이후에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통일부가 확실하게 김정은 정권에 대한 메시지를 강력하게 내고 있다라고 국민의힘에서는 논평을 했습니다. 자, 얼마 전에도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김정은이가 가장 경악하게 하는 북한 인권, 전 세계에 알리는 스피커, 빅 스피커 역할을 하겠다라며 김정은이가 서울을 통하지 않고 도쿄나 워싱턴으로 갈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김정은이가 핵 포기를 하지 않으면 너희는 일본과의 교류나 워싱턴과의 교류, 회담 있을 수 없다라고 김정은이를 발칵 뒤집어 엎었었죠. 윤석열 정권이 바뀐 이후에 통일부가 일을 얼마나 잘 한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현재 북한 김정은이가 집권한 지 12년을 맞고 있는 북한 내부가 고난의 행군 때보다도 더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정성산 TV가 가열차게 주장하는 캠페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반드시 북괴 김정은 멸망, 북한 동포를 구출할 수 있는 자유 북진 통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현재 곡물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북한 농장원들과 군인들 곡물 전쟁이 터졌으며 김정은이가 곡물 도둑들에게 실탄 사격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북한이 지금 현재 북한 후방총국과 또한 농장원들과의 갈등이 계속 격화되고 있으며 몸싸움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곡물을 더 확보하겠다, 농장원들은 곡물을 지키겠다라는 전쟁이 사실상 터진 것입니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깡냉이, 옥수수 수확이 종료되면서 인민군에서 깡냉이 인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한 농장에서 최근 깡냉이의 질을 놓고 5.14 기지 관계자와 농장 간부들 간의 몸싸움까지 벌어졌다라며 사실상 인민군과 농장원들과의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인민군 후방총국 산하에 있는 5.14 기지는 이 북한 도 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업 생산물, 곡물에 대한 군수동원 계획량을 수매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농장에서 생산된 옥수수의 수분 함량에 관한 시비였습니다. 농장원들은 수분 함량을 어떻게든 적게 표기하려고 하고 군 5.14 기지 군 관계자들은 수분 함량을 높여 곡물을 더 챙겨가려고 하다가 격한 싸움까지 번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곡물을 수매하는 기관들은 수분 측정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벼나 옥수수의 수분 함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하는데 수분이 기준치 이상일 경우 곡물을 더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수분 함량을 측정할 때 신경전이 벌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농장에서도 옥수수 수분 함량을 두고 실랑이가 벌어지던 중에 이 5.14 군 기지 군 관계자가 먼저 농장원들에게 주먹을 휘두르면서 큰 싸움으로 번졌다라는 전언입니다. 특히 농장 부경리가 군 관계자에게 심하게 다쳐 병원에 실려가는 일까지 발생했고, 이를 목격한 농장원들은 뼈 빠지게 농사를 지어 인민군에 헌납했더니 부모 같은 나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무참히 때렸다라며 공분을 터뜨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안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도 무장한 군인들이
군량미 수매를 위해 농장에 나와 있다라며 긴장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어 농장원들의 불만이 매우 크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년에도 군량미를 우선 수매해 가려는 북한 군인들이 밤낮으로 농장을 지키곤 했지만 올해는 실탄까지 발사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군인들이 농장원들의 접근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농장 관계자라 할지라도 근무 시간이 끝난 이후에 농장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소식통은 원래대로라면 전체 곡물 생산의 30%만 국가에 수매하면 되는데 수분이 많다, 돌이 많다고 들러대며 더 내라고 소리를 지르더니 결국은 군인들, 농장원들에게 남는 게 거의 없는 수준이며 군인들이 농장원들까지 폭행을 하는 이 상황은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라고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군 관련 기관이나 군인들이 농장을 거의 점령하다시피 하면서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곡물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 가려고 하니 농장원들의 이 불만은 더 터질 수밖에 없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북한에서 이맘때마다 북한 인민군과 농장원들의 전쟁, 곡물을 더 확보하려는 인민군 5.14 군 관계자들이 이번에는 대대적인 폭행까지 하며 농장원들과 농장 간부들에게 이 폭행을 한 이 사건은 지금 북한에서 일파만파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그만큼 북한의 이 열악한 식량 사정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소식통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학철, 쌀 세워나갈라 군인들 버쳐 세우고 실탄 사격 명령을 내린 김정은 정권. 북한이 실탄을 소지한 버초병을 세우고 농장 주변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확철 주민들의 쌀 도둑질을 막기 위해 수확물 감시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평안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김정은 정권은 이달 초부터 농장 주변에 실탄을 소지한 군인들을 버쳐 세우는 동시에 농장원들의 야간 농장 접근을 금지했다라며 농장 간부라 할지라도 야간에는 농장 근처에 접근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북한 김정은 정권은 군인들에게 야간에 농장 안으로 들어가려는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면 실탄 사격하라는 지시까지 하달해 농장 주변 분위기가 지금 바짝 얼어붙고 있다라는 소식통의 전언. 북한의 농장들에서는 본래 수확철 농작물 절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인력을 동원해 교대로 경비 근무를 서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북한 김정은의 직접 지시에 의해 무장한 군인들이 동원돼 농장 일대를 감시하고 농장원들의 접근마저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그러면서 진짜로 농장원들이 야밤에 곡물을 훔쳐가면 실탄으로 쏴라 라는 명령이 떨어졌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장 감시를 강화한 것은 농장원들이 상부에 수확량을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고 일부를 빼돌리고 있다라고 김정은 정권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옥수수 수확에서 예상치와 실제 수확량의 차이가 큰 것으로 문제가 된 북한 농장들이 적지 않습니다. 평안남도 개천시에서 옥수수 수확량을 25만 톤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 수확한 양이 21만 톤에 불과해 도당위원회 조직부와 평안남도 농촌경영위원회, 검찰서 등이 개천시 농장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열에 돌입했다라고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개천시 농장원들 사이에서는 가을거지, 추수에 너무 많은 주민들이 동원되면서
옥수수가 많이 빼돌려진 것이 원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북한에서는 수확철 농장에 동원된 일반 주민을 비롯해 소속된 농장원들의 수확물을 몰래 빼돌리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들의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고 최근 장마당에서 판매되는 쌀과 옥수수 등 곡물 가격도 고공행진하고 있어 농작물 절도 사건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게 북한 내부 소식통의 이야기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이런 충격적인 상황은 언제 해제가 될지 모르는 상황. 이런 가운데 한편에서는 야간에 보초를 서는 군인들이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농장의 수확물, 곡물을 빼돌리고 있다라는 충격적인 불만까지 터져나오고 있으며 농장원들을 총까지 쏘겠다라며 농작물을 지키고 있지만 정작 인민군 군인들의 농작물 도둑질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소식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니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한민국에 태어나심을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